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청년 전문가 그룹 스타트업 랩이 함께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 오늘은 박기란 변리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느꼈던 경영관리 이슈들을 정리하면서 이 전문가들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직무보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이 바로 이거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라는 부분이 항상 많은 대표님들의 고민이세요. 주변에 스타트업 대표님들 고민 많으시죠? 많으시죠. 네. 그 사람 뽑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 스톡옵션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사실 또 부담스럽고 직원들한테 뭐 좀 사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의 월급에 대한 인상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방금 변리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탁 옵션을 부여할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지분이 좀 줄어들면서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인데, 한편으로는 기술 기반의 회사라든지 서비스 기반의 회사라도 IT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자나 또는 연구자들, 제조업이라면 특허나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들은 항상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들을 유지하고 함께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직무 발명 보상 제도입니다. 직무 발명 보상 제도. 그럼 요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직무 발명 보상 제도는요, 발진법이라고 하는 발진법? 발명진흥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직원이 기술 개발해서 어떤 발명을 해가지고 특허를 냈을 경우에 그 직원한테 적절한 보상을 주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직원이 열심히 일한 그 결과물은 무조건 회사에 속해지는 건가요? 이게 이제 사실은 계약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근로계약서 쓸 때 내가 이 직무상에서 개발한 발명은 회사의 권리로 한다. 보통은 이렇게 약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약정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신이 발명을 한 기술에 대해서는 본인이 권리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계약 관계는 발명자가 열심히 실제 연구개발을 한 결과물을 회사에 귀속시키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나중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서 그 권리를 뺏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분쟁 사례가 좀 있나요?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이제 그런 권리관계 규정이 없었다. 회사가 특허를 가져갔을 경우에는 회사는 무권리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무효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효시키고 이제 자신한테 권리를 가져오는 그런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계약서에 그 권리의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되어 있지만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없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도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로 인해 실제 회사가 뭔가 실시권, 권리를 취하게 될 텐데, 그거에 따른 각각의 뭔가 혜택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직무 발명 보상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종업원이 발명을 해서 발명 보상을 이제 받게 됐을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특허권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 그 다음에 세액공제 측면에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어떤 세제 혜택을 주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보상금 비과세로 제공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되는 한 금액이 한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한도가 현행법상 이제 500만 원으로 한다고 알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 입장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관련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이것도 저희가 납세자로서 입증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노트 등으로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되게 좋은 예가 바로 이러한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통한 특허의 결과물인 거죠. 특허를 갖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분의 인건비의 25%도 당연히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변리사님께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스타트업 대표가 기술자이거나 개발자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분들이 스스로 발명을 하고 그거를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종업원이 아닌 대표이사다. 대표이사 그 직무 발명 보상금의 대상이 될 수 있냐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발명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은 대표이사도 당연히 이제 일반
저희 근로자와 똑같이 그 발진법에 따른 비과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종업원의 일종으로 봐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 밖에 이제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나 보네요. 특허 신용실한 디자인 우선심사 자격 부여. 이건 뭔가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특허를 하게 되면 이제 일반 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심사를 거치게 되면 심사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까지 걸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그 기간을 굉장히 축소시킬 수 있는데요. 빠르게 심사를 받아서 빠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좀 소요기간이 긴가 보네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 근데 우선심사를 하게 되면 한 6개월 이 정도로 이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번다는 측면에선 되게 큰 혜택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실용 신한 디자인 4-6년차 등록료에 추가 20% 감면. 이건 실질적인 비용의 절감이네요. 그렇죠. 보통은 특허나 이제 실용신한 디자인 등록하게 됐을 때 1년부터 3년 차 연차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4년 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서 권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유지료를 이제 20% 감면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한번 설계해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효과적인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꿀팁 공유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이제 제도를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규정을 제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명진흥회에서는 직무 발명 제도를 쉽게 이렇게 기업이 도입할 수 있게 이렇게 무료 컨설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무 발명 관련돼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고요. 이거는 수시로 연중 접수하기 때문에 코칭해 주시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만 하면 다 무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따른 뭐 요건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오늘 직무 발명 보상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박기란 변리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